우리 유동성이라고 하는 돈의 양, 통화량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때 2020년도 3월에 나스닥이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확산돼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서킷 브레이커도 생기고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고 주가를 방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연준과 미국 정부는 그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유동성이라고도 불리고 통화량 M2라고도 불리는 돈을 풀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돈이 어떻게 풀리냐면요. 일단 금리를 낮추는 건 돈이 풀리는 게 되고요. 또 다른 거는 연준이 돈을 발행하고 채권을 사면은 그 돈이 시장에 들어가겠죠. 채권을 산 만큼. 그렇게도 돈을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19년도 밑에 보시면 19년 이게 10, 12, 14, 16, 18, 19, 20 글자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죠. 근데 저기 보면은 19 다음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는 걸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숫자는 보지 말고요. 저 19 다음에 큰 상승 보이시죠? 제일 끝에 머리에 있는 어마어마한 거의 2배 가까이 느는 게 저게 코로나 다음에 풀어진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스닥은 반등을 하는 것을 모자라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시작하고요. S&P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오르고 전반적으로 세계의 모든 주식시장이 오르는 걸 넘어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급등. 왜냐?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은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은 적금으로 드실 수도 있고 예금으로 드실 수도 있지만 그 돈이 많아지면 돈값이 떨어진다는 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요. 분산한다고요. 그러면은 채권에 들어가는 거는 채권 금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확정되어 있는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가고 또 다른 시장이 바로 이거죠. 코인 시장에도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제 마우스 보이네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큰 어떤 조금 쭉 하락 보이시죠? 이게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한 하락. 그리고 그 다음에 돈 풀기로 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몇 배야? 거의 1000만 원 선에서 6천만 원 선까지 갔으니까 6배, 최소로 잡았을 때 6배입니다. 비트코인이, 대장주로는 비트코인이.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6배 뛴 겁니다. 삼성전자가 6배 뛴 거예요. 근데 유동성이 너무나도 넘치니까 이런 잡코인들이 그 다음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코인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지 같은 것들, 이제 밈 코인이라고 부르죠. 이런 애들도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라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이 뭐였느냐? NFT에 돈이 들어갑니다. NFT. 무슨 디지털 쪼가리 하나가 뭐 100억에 팔렸다, 200억에 팔렸다, 1000억에 팔렸다 이런 것도 우리가 뉴스 기사로 봤잖아요. 실제로 거래 현장을 저는 보기도 했었고 근데 1000억까지 뭐 100억 되는 건 못 봤는데 아무튼 이 시장이 마지막으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에서도 이제 기술주, 뭐 잡주들 이런 것들도 막 오르고 이제 니콜라 같은 기업들도 나오면서 돈을 쩍쩍 빨아먹고 이렇게 됐었었죠. 그러면서 주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코인하고 주식 시장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버블이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물류가 끊기면서 물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인플레이션. 그리고 어느 정도 돈 풀기로 때문에 그게 더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돈 풀기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겨야 되는데 그 트리거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로 인해서 여기 삼성전자 보이죠? 주가가 박살이 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금리를 언제부터 올렸냐면은 21년도부터 오릅니다. 금리가 올라요. 그리고 박살이 나죠. 21년도부터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금리가 오른 거는 8월이지만 그 전에도 보시면은 이제 금리가 오르겠구나 하는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유동성이 그러면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날아갔고 미국도 이제 빅스텝이니 뭐니 하면서 어, 주가가 박살이 났죠. 금리가 오르면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리 차이. 한마디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4%라는 이자를 주는데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3%. 요 상태로 봤을 땐 지금은 차이가 더 많이 나고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금리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겠죠. 원화가 미국으로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에서의 돈이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고 미국 금리가 그렇게 높으니까 더 이상 주식 투자해서 돈 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는 고정이지 않습니까? guaranteed, 확실한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매년 4%, 매년 5% 금리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그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동성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유동성 때문에 그렇게 주식과 코인과 NFT가 올랐고 유동성이 빠지니까 주식과 NFT는 지금은 그냥 사라졌죠. 거의 박살나고 알트코인, 잡코인들도 다 사라졌고 비트코인 거의 박살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